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2019년에도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나무 학당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프로그램 배우고 나누는 배나무 학당은 한국 내 사회 문화 뉴스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다문화인, 탈북민 등등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장원재 대표님 네,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첫 출연하신 지난번에 네. 턱투미 대표 이레샤님 네. 스리랑카에서 어서 오셨어요. 거의 20년 다 돼가시고 거의 마리아님이랑 동기라고 네, 그러셨죠? 맞아요. 동기니까 반갑네요. 동기. 근데 누가 더 언니예요? 사실 나이는 언니. 나 언니 맞아요. 아 이레샤님이 여자한테 언니시구나. 나이 물어보는 거 아니지만 그치? 아, 언니. 하루 언니. 하루 언니. 하루 언니. 자, 아닙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마리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베나무 학당. 언니. 저거 언니. 저는 일본 출신이고요. 네. 네, 한국에 20년 살아서 그러니까.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발음이 이상하다고 가끔 지적해 주시고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행수입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배나무 학당, 지난번에는 큰 그림, 네. 통계들, 크게 이제, 개요 같은 걸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2019년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선, 다문화 사회로 가고 싶지 않아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통계를 장 대표님께서 뭐 꼼꼼히 알려주셔서 어느 정도 우리도 생각보다 이거 정말 빠른 시간에 더 큰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2019년 다문화의 제도나 뭐 다문화 사회 흐름 중에서 뭐 큰 변화 이런 변화가 있겠다 그런 거 있으면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방송만 봐도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제 원조 방송 다문화 네. 방송인들이시잖아요. 러브인 아시아 두 분 다 아주 초기에 시작하셨고 맞아요. 마리아도 정말 오래 하셨죠 KBS에서. 네. 근데 지금은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러브인 아시아만 해도 우리나라의 시집온 이주 여성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컨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정상회담이나 미녀들의 수다 이걸 보고는 아니 저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그렇게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나 이런 걸 물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외국인이 자기 외국인 친구 한국 여행을 안내한다든가 외국인끼리 한국 농촌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 조금 이제 특별한 구성원 이 정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뭐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국 역사를 강의하는 곳까지 봤어요. 외국인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옛날이란 정말 뭐 즐겨보는 방송 있어요? 이웃집 뭐였죠? 찰스? 이웃집 찰스? 요즘에 뭐 어떤 거 하죠? 뭐 대한 외국인? 대한 외국인도 재미있고 그리고 음. 한국점이지 아까 말씀하신 놀러와 거.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시청률도 나오나 보다. 시청률도 높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신기하고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네. 어떨 때는 남편이 더 그를 모르는 부분을 이제 그 외국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방송계만 봐도 정말 요 한 5년? 10년? 그렇죠. 그럼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은 있었고 맞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저 그것도 왜냐면, 봤어요. 네. 닉 포레스트. 그 대림동을 무대로 한 신동엽 씨 나온 드라마 같은 거. 옛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러브인 아시아는 이게 다문화라는 자체 이제 첫 메시지 같아요. 첫 메시지. 왜냐면 외국인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메시지 줬다면 이제 다양한 변화를 이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영화나 무슨 뮤직 밴드나 이런 걸 보도 다양하게 자유롭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더 그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사람들이. 거기 촬영장에 많이 갔는데 항상 무슨 장면이 항상 한 면이라도 외국인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 국내라는 설정인데 네. 아, 그래도 어머. 한 면이라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아니면 뭐 그쵸. 커피 마시면서 막 마시거나. 그런 거.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네. 거네요. 네. 오, 그거는 그 앞으로 외국인 눈여겨봐야겠다. 없이 외국인 없이 이제 촬영장이 약간 좀 허전하다. 어슬퍼다? 뭐 약간 이상하다. 예. 그 마리아는 그런 역할 많이 하나 보다. 아이, 차 한 잔 먹고 있는 주민. 그거는 역할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다 앉아 있는 거지. 돈을 받는 거야. 그냥 받으러 엑스트라, 가는 거죠. 예. 이거 일도 아니고. 그래도 엑스트라, 그건 되게 엑스트라. 새로워요. 네. 한국에서 찍는 장면에도 외국인이 들어가는 게 네. 오히려 더 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이제 조금만 보인다는 느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항상 바랐던 게 다문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자유롭게 기회를 열어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자유롭게 변경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에서 카레 음식이 먹을 때 인도 카레라고 하면 안 먹었잖아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나라를 지금 머리에 막 상상하고 한기가 이런 거 생각했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 이름으로 딱 넣고 3분 카레, 오뚜기 카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에 그냥 자유롭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음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도 다문화 음식이라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카레는.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거죠. 이 사회가 변화를 시키려면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 아니라 느끼고 만져보고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이 열린다면 그렇죠. 이 다문화 사회가 이제 열리는 그래서 조금 이제 좋은 방향? 축하하고 싶은 말이 같은 다문화에 조금 변화를 이제가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왜냐면 옛날 같은 한국을 보면은 뭐 김치를 좋아하는 한국을 사랑하는 무슨 공대를 준비되는 이 아이도 우리나라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약간 억지로 너가 안 줘도 김치를 먹고 이런 것 같다면 제가 아까 말하는 이제 외국에서 잠깐 유학으로 왔던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 사는 위치를 너무 자유롭게 안내하는 효과가 하잖아요. 저도 이게 한 2012년부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요. 이제 방송인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모나라 나눔 여행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지금 우리 단체 쪽에서 우리가 이모가 돼서 제가 이쪽도 이모가 될 수 있고 저쪽에 이모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가씨일 때 스리랑카 있었지만 아줌마 될 때는 한국에 있었잖아요. 한국 아줌마 스리랑카 아가씨 때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모나라 나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데 봉사자들이 위치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죠. 엄마, 아빠, 아이. 모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낯선 나라로. 그치. 왜냐면 일반 가족으로 가족과 가면 이르샤온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르샤온이가 이제 이모가 되는 그죠. 거죠. 제가 이모가 되는데 그 이제 일반 가족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아서 제 모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 친구의 모국으로 가서 고향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말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도 엄마가 스리랑카 사람이다. 아마 이 학교 다녔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친구와 자유롭게 가서 그 학교 만져보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지금 7년, 8년째 저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고 이제 이모나라 나눔회의 아까 이제 1변이 스리랑카지만 2변 베트남, 3변 태국 이렇게 돼서 이제 가는 거가 만들기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한국 사회 이런 거 늘어주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조미 프로그램을 이제 미용요새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했는데 나한테 그 지원자가 하는 말이 베트남 아이가 왜 스리랑카에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는 다 같은 한국 아이를 다른 곳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기 위한 역할인데 사람들이 시선에는 엄마가 베트남이니까 무조건 이 아이들 베트남 아이를 보는 거죠. 베트남 아이 왜 스리랑카에 가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주든 안 주든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돈이 없이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으로 보통 몇 가구 가요, 같이? 지금 우리가 아까 대표상에는 이제 세 국가에 하는데 이제 가만 이제 머무르는 자리 뭐 이런 것들 조금 싸게 나눔 여행이잖아요. 네. 나눔도 하면서 여행하는 거죠. 이게 이주민 스리랑카 이래샤가 스리랑카 간다 이게 아니라 나눔으로 여행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배려도 조금 우리나라의 사람들 조금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변화가 되려면 이제 그런 자유로운 학습을 많이 이제 지도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방송의 형태나 콘텐츠도 굉장히 옛날이랑 효과가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달라졌죠. 그럼요. 네. 네. 옛날 뭔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뭐 교육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뭐 슬로건 같은 거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뭔가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메시지가 빠지고 이제 재미로. 그렇죠, 네. 그렇죠. 메시지가 빠지고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메시지를 또 그렇죠. 주는. 안 그러면 세련된 또 프로그램이 맞아요. 안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이 안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뭐 맞아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의 흐름은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 나오기를 바라고 또 이제 학교 교육 관련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정 대표님께서 이제 다문화 자녀들이 뭐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고 네.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해마다 그 취학을 하는 다문화 아동이 10,000명을 넘었고 네. 앞으로 뭐 금방 2만 명이 된다고 해요. 다문화 특화학교도 참 많아지고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너무 고마운 거는 예를 들고 유치원만 봐도 2017년에 60개였던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많이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지정 유치원이 이제 작년에는 2배로 120곳으로 이상으로 이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뭐 다르게 생긴 사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이름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어린 시절에 접하면 접할수록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원도 늘어나고 학교도 이제 다문화 정책 학교라고 해서 이제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특별히 공급하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 딸도 사실은 그런 데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맙게도 한 그런 사업을 20년간 해온 학교를 보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굉장히 좀 특계라 할까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일본어 하는 선생님 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 한 사람도 채용해 주시고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점점 또 이제 섬세한 그런 학교 서비스가 아까 급식 얘기도 나왔지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학교 얘기하면서 찾은 게 이제 여태까지는 들어온 엄마들에 대한 이제 초기 정착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군 입대까지 하는 다문화 네. 2세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2세들이 그 나이가 됐대요. 취업하고 군대 입대. 예. 다문화 아이들이 이게 많아지고 있대요. 왠지 이제 자랑이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 18년 살면서 정말 이제 시작부터 이제 몸으로 느꼈던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이 문제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막 움직이면은 변함이 없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을 이제 저도 이제 제도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센터라는 옛날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한다면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그냥 가족 지원 센터가 돼요. 그래요? 이게 가장 다행이네요. 되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게 다문화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가족 지원 센터를 이제 변경됐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이제 바랐던 점이 하나가 같고 이제 사실은 2세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마음이 와닿는 소리잖아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여성. 일반 가족 이렇게 되면은 사회도 두 개를 갈라져 있는 뿐이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그래서 느껴요. 왠지 아이들- 자기를 같다고 한국에서 그래서 태어나고 아이들도. 자랐는데 그렇죠. 다문화 2세라는 그렇죠. 소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는 우리 생각이랑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와 세대 차이가 내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넘어가지 않은 문제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제 다문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다양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카라는 인형을 내가 2012년부터 모니카 몰리에서 왔다. 모니카라는 오늘 그 인형 가져오면 가져다 주시기를 죄송합니다. 바랬는데 제가 내가- 영상으로 봤어요. 꼭 보십시오. 내가 너무 네. 다양한 뭐 피부 아니 색깔. 마리아 순으로 제가 다음에 선물 한번 마리아는 그거 바느질 같이 하셨다면서요? 해봤죠. 맞아요. 처음에 처음에. 같이 했다가 그죠. 톡투미의 이제 어. 중심적인 사업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인형을 판매하고 네네. 뭐 10,000원, 15,000원에 네. 판매하고 그 네네. 수익금으로 또 또 활동을 여성들이 쓰고 일자리로. 일자리가 되고 그렇죠. 자립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그렇죠. 활동을 맞습니다. 모니카 인형이라는 그러니까 인형을 이게 만드시고 다문화 계세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의 장을 만들게 되면 소통 중에서 이 사람을 알아가고 이 사람이 알아가게 되면 또 한 명이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냐 일반인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 그런 내용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통 자리에 그냥 인형을 누구도 안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옛날에 안마 만드는 인형처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색깔 4가지를 지금 다양한 피부를 이제 담아놓고 키트 작업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한부모나 한국어 부족하는 분들이 준비하고 완성품에는 일반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게 되면은 딱 하나가 배워나는 거죠. 왜냐하면 외모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인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교육이 그 중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인형 만들 때 만드는데 디자인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정마다 여러 명을 거치니까 있어요. 같은 인형이 나올 수 나올 없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게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왔지만 그게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음식 이런 것보다는 다양성을 다양하게 그다음에 다양하는 사람 외모 다른 점을 있다라는 거 이제 안내를 했었어요. 그런 교육이 또 조금 할정이 돼서 많이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다문화가 이해가 금방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저 부정하는 거는 부정하고 싶은 거는 저기 그 아이들만 그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국 엄마들, 다문화 엄마들 같이 와서 그 다문화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에 그 셋째를 데리고 갔는데 그 같이 나왔어요. 같은 반 친구랑. 그래서 그 친구가 엄마 여기 다빗 내 친구야. 근데 엄마가 계속 그 외국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다비드가 외국인 줄도 모르고 몰라요. 그 울면서 아니야 얘는 외국인 아니야. 얘는 한국말도 쓰고 김치도 잘 먹어. 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계속 아니야 봐봐 얘 외국인이잖아. 머리 색깔 봐봐. 그거는 약간 좀 아이들은 그거는 뭐 다문화 뭐 인종 그 차별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들도 뭐 부모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른들이는 뭐 교육을 아니지만 약간 좀 신문식으로 뭐 교재로 이렇게 막 하는. 그냥 아이들은 스펀지 같잖아요. 그렇죠. 물에 집에서 담으면 딱 뜨는 이렇게 거. 싹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죠. 어른들은 이제 고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되게 길게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 그 한자에 그 전부가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 있잖아요. 근데 옷에 현이라고 써 있는데 옷이는 무조건 한국이잖아요. 근데 다 이제 저랑 이제 아이가 아픈 내용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있는 침대 모든 분들 아우 얘는 한국말 잘하네. 한국 한국에서 얘기인데.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명장을 가져야 한국이라는 저는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죠. 우리가 다밀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한국인이라는 게는 국적 가진 이 나라에 태어난 주민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만 멘트가 해도 다문화 해결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교육을 그렇지. 어려서부터 해야 했으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이 주제에 관해서 변화된 네. 모습에 관해서 매년 변화되는 정책 혜택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몰라요.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혜택을 마련하시는 분, 정책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맞는 아닌데 맞는 아무튼 말입니다.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촉하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에서는 접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많죠.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뭐 해라 뭐 놀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공인인증서. 네, 조금 더 이렇게 수용자 중심의 혜택이 많이 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다문화인들이 스스로한테 우리 모습, 우리 자신들한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레샤님 같은 경우에는 Talk to me, 나한테 말을 걸어줘.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거를 시작하는 계기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뭔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다가가자 그런 취지로 이 단체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다문화인 스스로가 한테 바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몸으로 느껴야 내가 아프면은 내가 병원에 가야 치료 기도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 나 대신에 가면은 그건 완전히 완성시킬 수 있는 병이 아닐 수 있는. 그래서 다문화 문제가 해결할 때는 물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사실 이게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이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국가에 살면서 한 국민이라서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왜 스리랑카에서 왔다고 저 스리랑카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게 된다면 저 스리랑카에밖에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스리랑카에 살지만 태어났지만 저의 사는 위치가 내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도 마찬가지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면 또 자기 가족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이에요 이게. 다른 곳에서 태어났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반인한테 좋기 전에는 먼저는 가족에서 내 위치, 나의 위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우리 와 있는 그런 우리 같은 친구들이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은 못한다는 생각이 아직 있어요. 스스로 생각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럼 많죠. 이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죠. 사실 우리가 또 한편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면 20년 넘게 지금 우리가 다문화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앞장사에서 이주민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자리가 없어요. 다 그냥 상담 받는다, 뭐 해준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아까 몸으로 느꼈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산추가 많은 사람으로서 저는 남이 위한 시작했던 거 아니고 스스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 산추로 약 바르다 보니까 이 사회 이제 경험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이 다문화 문제가 몸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일반인이만 아니라 외국에 와 있는 우리 같은 분들도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내 아이가 왔다가 낸다로 말만 하면 아니고 자기가 그게 경험이 했었다면 그게 어떻게 벗어나는지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가 우리와 있는 외국 친구들 되게 부족감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외국인 엄마가 단단해야 아이도 단단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 엄마가 단단해요. 엄마가 아이가. 단단하고 자신감? 자신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제 친구가 코리안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코리안이라고 말 안 해요. 아이한테도? 한국 사람인 척. 아니 아이들은 알지만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 몰라요. 숨기고 네, 숨기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다문화 혜택도 받지도 않고 일부러 받지 않는 일부러 거예요. 받지 않고 그거 숨기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문제 생길까봐. 근데 아이들 그거를 알면서 아이들도 그거 숨기는 거예요. 창피하고 이거 나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맞아요. 오히려 엄마가 그래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나 아빠를 사랑해서 왔다. 너도 이런 문화, 이런 언어도 또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아이한테 더 뭐가 일반 가정보다 더 뭐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언니도 일본어 주고 나 러시아 주고 언니는 스리랑카. 근데 이게 또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다양한 곳에 많이 다녀봤고요. 근데 한국으로 저도 일하러 왔어요. 결혼하는 뭐 아무 목적이 없이 왔다가 이제 내 남편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문제는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또 그쵸?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어머니 소개를 제 남편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시어머니가 소개해 줬어요. 주셨어요. 제가 자기 월세 아들한테 제가 일하러 왔던 집 내가 일하러 올 때 있었던 기수 집이었어요. 월세 네. 살았던 집에 네, 주인? 집주인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월세 살다가 집주인 되는 거야. 월세 살래 집주인 되는 거야. 집 주인 되셨네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렇게 계속 지금 되게 행복하게 보잖아요. 오 좋은 케이스야. 어머니 시어머니 생겼다면 네. 완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천과 같이 사는 거와 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좋아해서 저를 소개해줬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면은 만만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그네가 피부 색깔 완전히 내 색깔 가지고 있고 생기면서 아빠예요. 근데 그래서 엄마 시어머니 보통 얘를 데리고 나가지 마. 완타가 된다 이렇게 말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고발할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요. 내선적인, 외선적인, 외향적인, 내향적이라고 하잖아요. 외향적인은 완전히 나처럼 활발하고 내에게는 한참 소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낳았던 아이인데 왜 바깥으로 못 갈까? 왜 창피해? 왜 창피해라는 게. 근데 이제 내선적인 친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게 아까 그 타임을 놓치면은 이 다문화 문제를 나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에 말 그대로 데려가는데 다들 아프리카 사람 뭐 시커먼 사람 뭐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게 아이들이 또 숨어있기 시작했고 근데 그거 보는 모습에 제가 되게 걱정이 많이 하기 시작했고 상처도 되죠. 그래서 뭐 집에서 이사 대원한다 말이 있잖아요. 보는 거에 따라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아이들이 앞에서 부족하면 어때? 괜찮아. 제 언어가 아니니까. 몰라도 어때? 가보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거 언니가 그 톡투미 만들었을 때 네. 이제 얘기 들었어요. 그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단단한 엄마로 보이기 위해서 이거 만든 그 단체예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그때도 약간 아들이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왜냐면 말이 별로 없고. 대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그런 소통을 우리가 뒤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문화 문제도 스스로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사회 도와야 할 것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하게 된다면 우리 다문화 문제 정말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문화인 분들한테 바라는 거 스스로 할 수 당연히. 있는 거는 찾아서라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 해라. 그렇죠. 그 공감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라 뭐 해주나 이거 안 해주나 그게 아니라 나도 우리 한국 사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렇죠. 구성원이다. 그 그럼요. 자각이 있어야 또 한국 분들도 더 좋아하시고 먼저 우리 거, 그렇죠. 모른 자는 우리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다문화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이거 아까 얘기한 거랑 연계되지만 이제 이래샤님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행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을 약간 우리 살짝 나눴는데 저 흰머리 났어요 지금. 네. 아직 나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이래샤님은 거기서 불만을 터뜨리는 걸로 끝이지 않으시고 그럼요. 자조적인 모임을 그렇죠. 단체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행동하실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더 활발히 다문화 스스로가 자조적인 활동,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서 좋은 모습들 보이는 게 정말 그게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그게 조각을 짓고 싶은 게 60년 뭐 한국으로 들어볼 때는 60 뭐 그때 60년 때? 그때 저는 보면은 부모님들이 한글 아는 사람이 한 명 중에서 뭐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이 옛날 한국 옛날 어르신들. 한국 교재를 다 들어볼 때 왜냐면 자기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봐주고 또 가족이 4명 있으면은 그네가 막 학교 안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건들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을 시키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으로 바로 왔다고 한국말 못해서 부족하다고 뭐라 하는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네, 저는 다문화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한국어 말은 좀 필수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회에 뭐 외국인 마을, 외국인 거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국어 전혀 안 배워도 그 안에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럼요. 한국 사람과 교류 없이 그 안에서만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 사회로 스며드는 것. 그게 대한민국에 살러 온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체에서도 이렇게 센터나 뭐 무슨 그 단체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10년 전과 지금을 얘기하면 10년 전에 한국을 들어왔던 분들이 이렇게 말 잘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표님. 센터가 없었어요. 그때는 웜으로 생활 배웠어요. 한국어를 완전 배워야 거의 하니까. 원어민이라고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 돈 주고 돼. 또 배우고. 아까 그 얘기야 제가. 왜냐면 지금 센터 부모님들 많이 한글 생겼는데. 못해서도 잘 키웠잖아요. 자식들 이러기처럼 우리도 그때 도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쩔 수 어떻게 없이. 내 이렇게 되는 노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는 공짜로. 와서 10년 돼도 말 못해요. 대표님 말 맞아요. 말 못하는 이유가 센터도 많이 있는데 기회가 열어 있지만 이용하지는 언제까지 가서 언제든지 가서 열을 무료로 받을 수 확인할 수 있게끔. 있어요. 근데 아니야. 서비스가 그냥 그런 그래서 문제도 그런 있겠군요. 게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조금 점이죠. 그렇죠. 한국어는 뭐 무조건 우리 열심히 배워야죠. 마리아 씨 그렇습니다. 같은 나탈리아 같은 친구도 그렇죠. 말이 제일 못하잖아. 자 빅토리아. 이제 다문화 수술에 관한 문제를 짚어봤는데 그럼 다음에는 한국 사회에 한국 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조심스럽게 나눠봐야 될 것 저는 같은데. 이게 조심스럽지 않다고 봐요. 조심스럽지 왜냐면 아까 괜찮아요. 말하는 것처럼 왜냐면 어쨌든 내가 말했죠. 저도 국민이고 그렇죠. 국가에 똑같은 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지 그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똑같은 맞아요. 사회를 가고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그렇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는 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사실이 그게 문제가 해결하려면은 아픈 곳에 찔러야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혜택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많죠. 일반 혜택이는 너무 많이 있지만 필요한 혜택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인정. 사람이라는 자체가 먼저 인정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반인이랑 같이 대화하면 얘기하는 게 우리 60년에 전에 갔던 애 베트남 뭐 이렇게 얘기해요. 70년에 갔던 애 베트남 이렇게 그 자기의 역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면 비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대화하는 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없기 때문에는 거죠. 기회. 그래서 일반인과 이렇게 뭐 일반인과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랑 조금 소통을 꾸준히 자기 자랑 생각 뭐 괜찮지만 자기 자랑이라도 만나서 대화한다면 조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시선으로도 조금 바라보는 배움 점이 조금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항상 말 잘하네 보다는 와서 이제 20년 냈다라는 말에 조금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단계를 이제는 와야 되는 것 같아요. 20년 되면 그 정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오히려 그렇죠. 한국 분들한테 한국 사회한테 바라는 거. 저는 그 혜택도 많이 받고 전 더 이상 바라본 점은 없지만 한 가지만 그 한국에서도 광고도 보면 뭐 홍보 같은 거 보면 항상 뭐 아이들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한테 먹을 거를 시켜라 이렇게 막 많이 하는데 제가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학교나 구청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뭐 그 선생님 뭐 비용 지원은 아니더라도 그냥 자리를 마련해주면 우리가 이거 배우고 싶은 아이들 모여서 같이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배운 공도. 에? 글로벌 배운 공도.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그 외국 아이들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 다 같이 그렇죠. 모여서 같이 배울 수 있게 그 자리라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그렇죠. 같은데. 모국어를 배울 아마 수 돌아가는 있는 건물도 기회를 많아요. 만들어줬으면 네. 좋겠다. 우리 대표님은 한국 분이시지만 네.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오시는 분들 네.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을 한국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한국 사회에 뼈를 묻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우리 공동체 일원입니다. 절대로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는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현재와 같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향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와 큰 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방송 얘기 많이 나왔고 네. 또 외국인들이 하나쯤은 껴야 자연스럽게 볼 만큼 이제 드라마도 그렇게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참 많다.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다까지는 인식을 하시는데 네. 이게 바로 내 주변에서 내 그치. 이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까지는 아직 이제 못 안 간 것 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빨리 가는 게 다음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뭐 법적으로 다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가 친구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말투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때렸어요. 와이프를. 근데 와이프가 신고했는데 그 경찰이 와서 알고 그 이제 조사도 와이프도 조사하고 남편도 조사하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먼저 이렇게 입 닥쳐 막 이렇게 화장실을 던지는 거야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그것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자가 병원까지 가서 다 찍고 나왔는데 그래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 불쌍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의 변을 더 많이 들을 때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아쉬운 점? 아쉬운 점. 그렇구나. 저는 그 아까 대표님 자살률이 2배라고 하셨잖아요. 다문화 자녀들의 그 사실 제가 조사한 통계는 그 고등학생인가 중고등학생 이상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비율도 상당히 중도 포기 비율. 다문화 가정에서 17%가 상당히 그 일반 한국 가정에서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차피 한국 그 아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인재들이잖아요. 잘 키우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출신 국가의 가교 역할도 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냐 아니면 이제 그들을 잘 품고 나아가느냐 그거를 한 번 더 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이주민 그 자네 이거보다 조금 이 정보가 조금 잘못되는 게 말이 조금 정확하게 발표해 주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 게 중도입구자 아동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는 아동들이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가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할 때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내용으로 나가기 한묶음으로, 때문에 그렇죠. 한목으로 묶다 보니까 반은 시선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가 못 시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면 되기 전에 다문화 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석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문제가 해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중도 입국한 한국에서 안 자란 아이들의 문제와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그거 가정의 조금 문제를 공부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해야 그것도 이제 인지가 돼서 이제 위에서도 인지가 그렇죠. 돼서 얘네들이 같은 다문화 가정으로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의 다른 정책이 필요하구나. 그럼요. 이렇게 지금 조금씩이지만 그래, 하고 천천히지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출신지가 다른데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셨고 이레샤님도 네. 그 외국의 다문화 제도나 아니면 시민의식 중에 한국에도 이런 게 좀 뿌리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서 스리랑카에 자라서 스리랑카 떠날 때 언어가 3가지가 활용할 수 있었어요. 네. 뭐 싱할라어, 타밀라어, 그 다음에 영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조금 전체가 되게 자유롭게 연결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의 뉴스를 다질 때 아침, 점심 이렇게 저녁으로 이제 뉴스 나간다면 아침 6시에 스리랑카 싱할라어로 뉴스 나가요. 그 다음에 7시 되면 타밀라어로 뉴스 나가요. 그 다음에 9시 되면 영어로 뉴스 나가요. 그게 들었든 안 들었든 자유롭게 익숙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배우고 싶으면은 배우고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4월달에 스리랑카에는 추석이라고 이제 설날 하면은 이제 다밀 민족이 있고 싱갈라 민족이 있고 이제 이슬람 민족도 있어요. 이 모든 같은 날에 설날을 진행하는데 다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은 세 가지 방향 자유롭게 보는 거죠. 다문화니까 아니고 다문화 외국인이니까 아니고 민족가 다르니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네 이벤트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식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다문화 사회 이식 계산이라는 이 교육 자체로 이런 조금 동남아나 조금 우리가 미국, 유럽 바라보고 독일 바라보고 많이 전체적인 변경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가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 이런 결혼 이민자의 나라 그런 고향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대도가 가지고 와서 그런 이벤트용이라도 조금 활용한다면 사회의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 한국의 그 현실에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갈게요. 저는 좀 비자 문제 쪽으로 갈게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비자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비자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상황을 봐기 위해서 옛날처럼 제가 그 비자 결혼 비자 얻을 때 저도 되게 어렵게 애를 낳고 나서 얻었어요 비자를. 그동안 계속 그 관광 비자로 있었어요 여기 한국에 결혼하는 상태도. 그때는 뭐 출국 관리소에서 사람 몇 명 와서 확인하고 사진 보고 아 진짜 같이 사나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3천만 원 없어도 아이를 있잖아. 아이를 둘 있는데 셋이 있는데 그럼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 집으로. 보내서 진짜 남편이랑 잘 살고 있고 뭐 냉장고 열어서 진짜 아이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런 가정한테 좀 혜택을 뭐 비자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한국 남편이랑 결혼하지도 않고 여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셋이나 낳는데 남편이랑 열심히 같이 사는데 세금 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우즈베키스탄 가서 쓰지는 않아요. 거기 가서 집 사지 않아요. 내가 돈 버는 거 여기서 쓰는데 근데 그 비자를 안 줘. 그거는 약간 좀 그거 그렇죠. 좀 약간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자 관련 제도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가족 다문화 여성이나 이게 이제 국가별로 조금 이렇게 자별돼 있는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라는 저는 이제 숫자가 작아서 무조건 항상 기타 상황이 있어요. 아까 대표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언어가 10개 국가에 번역이 돼 있다. 네, 스리랑카는 난 없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게 소중하지 않아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되게 활발하게 돼 있어요. 구글에만 들어가면은 원하는 나라 번역기가 자유롭게 잘 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얼마 전에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병원에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일이 있어서 3년 정도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요즘에 경제 상황이 되게 높아잖아요. 높아하면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니까 맞벌이 일하는데 그러면 얘가 병원에 1년 내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때문에 집에 친정 가족이 한 번을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비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의 친정 가족이잖아요. 또 다른 여행을 보려는 것 아니고 이런 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비자라는 자체가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서 준다면 정말 내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야넷 한 번 오셨잖아요. 네. 이게 야넷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혼자 남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고 야넷 여기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버리고 집에 갈 수도 없고 페루죠. 아버님을 모시러 하는데 비자 비자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나이가 일할까봐. 네. 근데 아니 여기 딸 있는데 손자 둘 있는데 일해. 그럼 왜 일을 못해? 그럼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음. 불법 하지 않게 좀 약간 좀 상황을 봤으면 봐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하게 돼도 제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에 어차피 갖고 있는 여기 모녀들이 딸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들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왜냐면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끝이 없었기 네, 때문에 끝이 사실 없어지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기 엄마 아빠 없으니까 여동생을 여기 추천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없어도 왜 이모들이랑 삼촌들이랑 교류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를 좀 조금 더 개인적인 네. 진정서 네. 같은 거 그러니까 내고라도 이 나라를 인정시킨다면 이 나라 사람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해주면 기회 좋겠다. 주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이제 할머니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대표님이 외국 사례로 제가 되게 듣고 싶은데 네. 덴마크에 관한 사례를 갖다 주셨어요. 덴마크 정부가 네. 시행하는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체성? 네, 대한민국 정부가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본인 나라에서 하던 거는 불법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불법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소수기는 하지만 본인의 관습을 한국 사회에 강요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네. 자기 나라 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덴마크 정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덴마크의 언어, 문화 등을 가르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말고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이제 언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합니다. 이게 주 20시간인가 25시간인가 그래요. 필수는 아니에요. 꼭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안 들으면 복지 혜택이라든가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들을 여기 보내게 하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빨리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 그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이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 비슷한데 네. 일본에도 저희가 지인들이 많은데 일본도 그 나라에서는 그런 교육이 꼼꼼하게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은 NGO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좋은 일 하고 싶은 NGO들 많잖아요. 네. NGO들 활용을 정부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도 어느 나라 사람이 더 많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가 많고 지역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NGO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이 NGO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하게 해요. 그 방과 후 일본어 뭐 과외 사립 그 수험을 하고 싶다면 그런 공부도 도와주는 뭐 대학생들, 멘터들 다 붙여주고 그럼 정부는 예산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NGO들은 좀 정말 열정이 있는 분들이 NGO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잘해요. 예, 맞습니다. 돈이 항상 문제지. 문제지.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뭐 조금 이제 하고 정부에서 뭐 무슨 그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NGO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NGO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흰머리 돼요, 흰머리. 흰머리 돼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또 맞습니다. 저는 교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분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살잖아요. 저는 그렇죠. 제일교포들의 고통도 받고 재미교포들 고생하신 것도 받고 또 뭐 캐나다, 호주 뭐 한국 분들이 이민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떻게 그 사회에서 고생하시면서 녹아들어서 인정받고 막 그런 과정을 참고하는 것도 되게 이제 역으로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제일교포의 역사는 또 여기 오신 분들 바라보는 시선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의 사례 각자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어느 나라를 그대로 따라하면 잘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식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꿈이라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꾸리는 그림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인종차별 없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은 진짜 왜냐하면 얼굴만 봐도 막 이렇게 하이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익숙하지만 아이들은 약간 좀 우리 아이들도 영어 못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영어를 걸어요 말을 좀 약간 좀 그냥 요즘 외국인들 다 한국말 잘 하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은 그냥 한국말
처음에 한국말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못하면 그때는 이제 하이, 하와이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쪽으로, 반대로. 그게 사실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게 아까 지금 NGO 대화도 얘기했고 정책 대화도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대화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소리가 조금 하나로 모을 수 있어서 잘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GO는 NGO들이 나름대로 역할가 있고 일반인은 일반들이 나름대로 역할가 있고 또 이제 다문화라서 다문화 역할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할 때는 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해결 방향이 잡아서 그 다음에 늘어올 수 있게 방향이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런 이민자가 계속 이제 아까 칭가하고 베트남이 이번에 1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1회. 그러니까 1회 이렇게 베트남 분들이 오늘까지 문 열어주는데 와서 뭐 할 거냐, 이분들이 뭐가 갖고 있냐 이런 게가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내고 나서 해결하는 방법 자체는 게 우리 정책이 조금 멈추면 좋겠고 지금 우리의 소리 조금 이게는 사실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사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도 조금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문화 사회를 가려면 다문화 소리내는 다문화 분들의 이 목소리를 조금 앞장설 수 있는 자리들이 세워놓달라. 왜냐하면 20년 되는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이제 선배들이. 그렇죠.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나를 맞는 역할에 우리 같은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자리를 생기면 그 역할은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큰 그렇죠. 틀, 큰 장을 그렇죠. 좀 그렇죠. 마련해주고. 인큐베이팅 역할만 해주면 그렇죠. 돼요. 인큐베이터 맞아요. 전 세계는 사업에서 우리는 우리 역할에 인큐베이팅 역할만 해주신다면 그게 참 우리가 중요한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기대하고 싶죠. 기대합시다. 우리 잔 대표님.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18년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0. 몇 네, 프로로. 그럼 이제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국가 소멸을 진지하게 걱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이 좋다고 살러 오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또 한국이 잘 사는 나라, 멋진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사는 나라가 멋진 나라가 되면 될수록 외국에서 한국이 좋아서 오는 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인기 요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쪽을 좀 이렇게 키우는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체성 교육. 이게 없이는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로 품어주기 위해서는 정체성 교육 빨리 좀 법제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정체성 교육이라는 게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뭐 뿌리를 뭐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 그렇죠. 네. 당당하게 마리아가 얘기한 인정. 그러니까 가장 먼저 1승을 해야 되는 역할은 인정이죠. 인정해 주는 거. 아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가는 간수를 없어되는데 그러면은 외국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는 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앞장서 새겨달라 그러는 거죠. 결혼 이민자를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국민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말이 하지 않고 그 나라에 어려워서 사는 불쌍하니까 노동자의 뭐 일이 농장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를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농촌 총각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필요한 점은 국가에 국민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이제 이게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확실히 앞선다 한다면 다문화가 조금 부끄럽지 아니라 정말 필요성이라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가 이제 맞는 말이 같기도 그죠. 하고. 그 결혼도 그렇고 그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국내 노동자들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말이 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힘든 3D 업종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요. 한국에 일하는 사람이 저도 네. 친구가 중소기업 하는데 정말 100% 외국인 노동자분이시래요. 맞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도 한국 사람이 안 온대요. 없어요. 정말 외국인 분들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0. 몇 프로로 출산율이 정말 떨어진다고 조금 있어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셋이 애기 낳고 키우는 아까 뭐 2명은 군인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기를 애국자. 즐겁게 날 수 있게끔 좀뭐 즐겁게? 비자를 비자를 해줘야 되고 비자라도? 내 여동생도 내 여동생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 아버지 살고 계시면 그렇죠.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2명 더 나올 수도 있죠. 열명도 날 수 있어요 언니 생긴 대로 열매를 낳을 수도 있대. 생긴 대로 그러니까. 낳겠대요. 아니 혼자서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동생이라도 와서 이렇게 막 하고 이 말이 우울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왜냐면 한국으로 올 때까지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고 나서는 마리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 뭐 키우는 거 힘든 거 그거보다는 외롭잖아. 그러니까 진짜 외로워. 친구들 많이 있어도 외로워요. 내 빗줄이 빗줄. 내 빗줄이 하나라도 여기 잠깐이라도 와 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싶으면 제가 애셋 데리고 가면 전 비행기표만 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자주 못 가겠죠? 그렇죠. 한 면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잠깐 다녀오는 거라도 조금 더 쉽게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뭐 다 그렇죠. 아무튼 진짜 아무튼 또 다른 자리가 많아요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말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 저는 또 일본도 저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또 그렇죠. 살았잖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들고. 그러니까 정말 3대, 4대로 일본에서 살아도 정말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잘 심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오면 한국 사람들이 우선 오픈 마인드고 더 마음이 열렸고 따뜻하고 또 변화에 강해요. 일본 좀 변화에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일을 비교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더 희망이 있겠다. 더 이제 뭔가 활기찬 다이나믹한 다문화 사회로 빨리 가는 게 또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나름의 매력을 또 이게 뿜어낼 수 그럼요. 있지 그거는 않을까. 인정이죠. 네,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바라보고 있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자랐어요. 아유 저기 다나 딸도 고등학생. 마리아보다 키도 크고 막 여기도 크고 막 그리고 뭐 군 입대 취업하는 이제 2세들 생겼잖아요. 이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멋있는 롤 모델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자랐을 때 이제 왠지 외국인 한국 사람 인정 못 받고 공무원 못 되고 그럴 때 뭐 성정이라든지 뭔가 이제 한국 사람이 엄청 잘하는 거 2세, 3세들이 보면 엄청난 힘을 받았거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이제 자녀들이 성공하고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그걸 보면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을까. 롤 모델이 되는 자식들 우리가 열심히 키워야죠. 우리 키워야죠. 지금 네,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이제 이리샤님 베나TV 처음으로 와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뭐, 네.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방송 별로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솔직하게 다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맨날 몇 년 됐고 김치가 잘 만들어요. 아이들이 한국말 잘해요. 이 질문이 지금 20년째? 그 백에이지 있잖아요. 네. 그냥 한국에 들은 방송 속에서 비롯하는 백에이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이제 벗어나서 그리고 아까 얘기는 한 국민이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 때문에 이제 어제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제를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을 문자를 받아서 좋다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회를 해줘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저 앞으로도 고생해야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아무튼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제가 가고 싶다. 제가 가야만 하겠다. 이렇게 띠띠띠 뭔가 느낌이 안 오면 안 나오신대요. 이제 마리아도 진짜 이제 동생 덕분에 이제 자리를 마련되는데 언니가 이 자리에서 꼭 왔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언니도 도움이 될 것 그래서 같았어요. 어쨌든 좋은 기회 같고 이제 자유롭게 말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포함하면 좋겠고 이게 이제 일반인의 기숙으로도 돌아가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이제 또 배나 뭐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미도 네. 더욱 번창하시기를 네, 일본 감사합니다. 출장도 잘 네. 다녀오시고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이제 배나무 학당 오늘 2번째 촬영을 했는데 부족한 게 아직까지는 많지만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배움도 경비한 좋은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나무 학당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어 마리아 씨. 마리아 씨. 아니, 이리샤님이 제일 오래 그러니까 여기 되게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또 원래 좀 그런 거야. 나 마음에 들고 방송이 몰라. 편해요. 아니 자기 하는 일이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